전 네비토인데 앞에서 너무 험하고 흥미로운 케이스 보여주셔서 좀 초라한 것 같습니다. 네비토 아직 아주 많이 쓰시진 않으니까 네비토를 좀 소개하는 정도의 강의인 것 같습니다. 네비토 밸브가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이죠. 근데 라지셀, 에볼루보다는 라지셀이어서 코너럴 리액세시빌리티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또 인트라에놀라 구조인데 세피엔과 비교해서는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리가 더 크다라고 돼 있어서 인트라에놀라가 필요한 상황에서 또 셀프 익스펜더블이 필요한데 리액세시빌리티에 신경 쓸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적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브의 레이더가 인트라에놀라 당연히 낮죠. 그래서 나중에 리액세스 할 때 프레임도 더 댄스가 낮기도 하지만 이 카테터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리액세시빌리티에 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인트라에놀라 구조라면 세피엔과 비교해서 세피엔 뭐 울트라나 울트라 레질리아와 비교했던 레지스트리 데이터에서 EOA가 더 크다라는 뭐 그런 리얼월드 데이터는 있어서 뭐 인트라에놀라를 써야 하고 싶은데 EOA가 더 큰 게 필요한 특히 스몰 애놀러스 이런 데서 아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비토 밸브의 커미션 얼라이먼트는 이 CT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CT에서 미들라인에 점을 쭉쭉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시키면 이렇게 쫙 펴지죠. 그래서 애널러스의 그 애널러스 레벨에서 커미션 3개를 찍고 이걸 쭉 끌어와서 디센딩 요타를 끌고 오면 디센딩에서 이 커미션가 어디쯤 위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타를 돌려가면서 1대2로 두 개의 마커가 1대2로 합쳐지는 반대로 2대1로 합쳐지는 이런 각도를 찾으면 이 위치를 고수해서 쭉 내려가면 요 애널러스 커미션 레벨을 요게 여기 온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LAO 2분 의견 LAO 23도 크레넬 18도에서 1대2 그리고 RAO 39 크레넬 19에서 2대1 요런다라는 걸 인지하고 이제 그 각도를 맞춰가지고 커미션을 맞춘 상태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미들 라인에 점을 쭉 찍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치를 시키면 얘가 쫙 펴집니다. 이렇게 스트레치 된 상태에서 커미션 랩을 하나 애널러스 랩에서 찍고 그걸 쭉 끌고 와서 디센딩 어때 끌고 가. 이거 3번 반복하면은 요 위치가 요 위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비토 할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네? 할 때마다? 제가 안 하고 회사에서 해줍니다. 저희는 한 번도 안 해주던데. 네. 그래서 요걸 각도를 이런 식으로 1대 2대1 맞추면은 이제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게 리퍼런스 앵글 2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맞출 수 있고 또 하나 리퍼런스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애널러스 레벨, 이게 디센딩 요타 레벨이면 이게 이렇게 이어지니까 쭉 내려간 빨간 거랑 저 보라색이 뒤집히고 노란색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아치를 펴서 볼 때 딥 LA 앵글 뭐 40도, 50도 이 정도 보잖아요. 요 각도에서 볼 때 마커가 1대 1대로 관찰됩니다. 그래서 리퍼런스 앵글이 이제 3개를 갖게 되기 때문에 3개를 갖고 컨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1대2 요거 2개. 요거는 딜리버리 카테터에 있는 마커이고 프레임에 있는 거. 프레임 이게 뎁스가 프록시멀리 3mm, 디스탈리 3mm, 프록시멀리 4.5mm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뎁스를 알 수 있습니다. 1대2 맞추고 2대1 맞추고 그다음에 마지막 컨펌 디벨레이오 비해서 1대1대1을 맞춘 거 보면은 최소한 디센딩 어타 레벨, 애널러스에 해당하는 디센딩 어타 레벨에서 온라인이 잘 맞은 거죠. 이 방법을 사실 에볼루트에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에볼루 FX도 마커 3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플로이를 할 때는 약간 높은 위치에서 들어갑니다. 그 에볼루트의 그 경험으로 너무 내려가면 벌키한 디바이스 너무 내려가면 좀 컨덕션 어블이 생기는 걸 우려해서 일단 디플로이. 여기 보면 요거는 카테터 마커고요. 2대1로 겹쳐 있는 게 쭉 고수해서 내려오면 잘 알 수 있죠. 그럼 2개가 오버랩거든요. 오버랩에서 왼쪽에 2개가 겹쳐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쭉 디플로이 시키고 나면 나중에 3커스프에서 1대1 대1, 커스프 오버랩에서 2대1 요거 잘해서 온라인 맞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오프닝 테크닉이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에볼루트는 FX가 좀 나아지게 됐지만 에볼루트 좀 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L쪽 사이즈가 깊어지는데 이건 반대로 플렉서블하니까 R쪽 사이드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버랩뷰에서 보면은 뒤편 화면이 뒤편이 위로 뜨고 앞편이 앞으로 내려오는 R쪽이 앞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찰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NUE라고 Non Uniform Expansion에 대한 우려 때문에 디지털 오픈 테크를 하야시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 코엑슬리티 맞춘 데 이게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텐션을 풀어주는 거죠. 미럴 때 R쪽에 너무 내려간 텐션을 풀어줄 수 있게 약간 깊게 디플로이 한 다음에 쭉 빼가지고 뎁스를 맞추는 그런 방법이
초반에 제가 좀 쓰다가 필요 없나 싶어서 안 쓰다가 최근에 한번 다시 쓰는 이유가 코엑슬리티 맞추는 데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8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숨이 차다라고 오셨고 이전에 캐비즈를 받았던 히스토리 있습니다. 심전도 보면은 이 퍼스트 디그리 AV 블럭이 있어서 이분은 뭐 좀 레디얼 포스 스트렝스가 적당한 밸브가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비토가 좀 장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됐고 거의 베리 시비어 AS에 해당할 만큼이 AS였고 애널러스가 좀 작습니다. 23, 4 정도 측정이 됐고 LBOT는 애널러스랑 비슷한 정도로 뭐 측정이 됐었고요. 사이너스 발살바 SD 정션이 다이미터 좀 작았습니다. 24로 좀 작고 발살바는 충분히 넓은데 RCC 쪽이 좀 작아서 코로너리에 대한 약간 조심해야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했었고 코로너 하이트는 15 충분했고요. SD 정션 20으로 요 하이트는 충분했습니다. 칼슘이 꽤 많았는데 NCC 쪽이 좀 더 많고 칼슘 볼륨이 육안으로 좀 많죠. 볼륨을 컨트라스트 CT에서 재만 700 정도니까 1000은 안 넘었지만 꽤 많은 환자이고 넌컨에서 재인 건 넌컨은 넌컨끼리 비교하고 컨컨끼리 비교해야 됐는데 넌컨이 좀 더 정확한 것 같다는 인상은 있습니다. 넌컨이 한 3000 정도 나왔고요. 그게 컷오프가 뭐 논문마다 다르지 2500이니까 밸브 칼슘 꽤 있고 아가스톤 스코어 4000이니까 칼슘 좀 조심했던 환자여서 프리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고 뭐 코플라나뷰라 오버랩뷰를 측정하고 멤브레셉텀이 한국에서 이 정도는 항상 측정되는 5mm 정도 흔히 보이는 걸로 생각이 되고 외국 기준 6.5를 기준으로 LBB를 예측하니까 좀 짧지만 한국의 아나토미는 뭐 이 정도가 흔히 보이는 아나토미 같습니다. 항상 회사 세 개를 비교하는 게 우리가 직접 물론 재는 병원들이 있지만 뭐 여러 옵저버를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매드통이 좀 크게 재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사이즈가 한쪽이 크게 재는 경우가 있어서 세 개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프리딜레이테이션은 마이너 액시스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mm로 하는 게 원칙이긴 하고 다만 저희가 어큐리네오의 경험을 보면 페리미터 드라이브 다이미터에서 마이너스 1 한조 이 한조 22쯤 되겠죠. 그 정도로 약간 크게 하는 게 나중에 이렇게 레디얼 스트렝스가 약간 약한 밸브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걸 기준으로 적용해서 에보트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분은 칼슘이 많고 퍼스트리그 에이블 블럭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컨덕션 장애가 있을까봐 프리딜 20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나머지 사이즈는 뭐 발살바 RCC 쪽은 좀 조심해야 했다는 정도였고 스몰 애널러스여서 세피엔보다는 좀 인트라 애널라 구조 중에 다른 걸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메데트로닉이 한 20% 오버사이징이니까 약간 좀 큰 편에 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 퍼스트 에이비 블럭 정도를 생각해서 나비터가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7% 정도 오버사이징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 일반적인 타비처럼 펑처한 다음에 두 가지 뷰를 잡고요. 그 다음에 뭐 크로스한 다음에 밸브를 넘기기 전에 밸브 넘기기 전에 먼저 에블루처럼 이제는 죄송합니다. 저걸 좀 봐야 됩니다. 그 밸브가 잘 마운트된지 확인해야 되고 이게 프레임이 평행하게 잘 되는지 보고요. 돌리면서 소리가 있는데 소리 안 나네요. 돌리면서 요쪽에 마운트되어 있는 게 3개가 있죠. 에볼루는 2개인데 그래서 리셉터클에 리테너가 잘 들어있는지 유격이 크지 않으죠. 3개 돌려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딜을 하는데 프리딜은 20ml로 했고요. 프리딜 일반적인 과정처럼 뭐 그냥 했습니다. 하고 레피드 페이징 하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약간 토처스 했었는데 일리아 아토리가 별로 크게 생각은 안 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토처스하고 칼슘이 있어서 툭툭 걸리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런더키스트 같은 걸로 펴야 할지. 근데 문제는 그러면 시술 자체를 런더키스를 해야 되니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는 손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익스터널리 누르면 혈관을 스트레이팅 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잘못 눌러. 제가 반대 방에 누르라고. 여기 탁탁 여기서 걸리잖아요. 걸리는 데를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쭉 누르면 이렇게 누르라. 쭉 누르면 쭉 넘어가죠. 토처스하고 칼슘 있는 경우에 손으로 눌러서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환자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에오타가 이렇게 토처스하고 칼슘이 있잖아요. 누를 때 어디에 걸리는지 봐야 되는데 걸린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걸려요. 툭 밀 때 툭툭 걸리거든요. 그래서 안 올라갑니다. 이때는 이렇게 이쪽을 손으로 쭉 누르면 에오타를 펴는 거죠. 그럼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리아게나 에오타는 뭐 이런 식으로 펴가지고 앞도면 에오타까지는 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이어서 보시면 이제 그 얼라인을 맞추는 과정인데 밸브를 넣어서 어센딩 에오타 레벨 정도에 해당하는 디센딩 에오타 레벨에서 확대해 가지고요.
2대1, 1대2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네, 요 정도 레벨에서 이제 보는데 1대 2대 1대2구나. 이 각도 1대2여서 하나 겹치고 두 개가 겹치는 거 볼 수 있죠. 이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각도를 돌려가지고 고각도가 위안자에서 이렇게 정도 카테터가 오리엔테이션 돼 있을 때입니다. 고각도를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2대1로 겹치는 거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아치를 펴면서 아치를 넘어가기 때문에 디밸류 위로 이동을 하면 그 상태에서 이 마커가 1대1대로 관찰되냐 이 세 가지 앵글에서 얼라인을 컨펌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데이비트 하면서 이게 이 디센딩에서 맞춰가지고 네.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교정했던 경우 잘한다는 얘기. 안 맞는 경우가 사실 꽤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한 두 가지쯤 있는 것 같은데 디센딩에서 이걸 유지하면서 가는 게 부지불식간에 풀리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리캡처하고 이러면은 거기 신경 쓰다가 요각들 아니 유지 디센딩 못하는 자체에서 이분은 에브도나우터가 뭐 톨토스 하다 보면 들어가면서 네 맞습니다. 틀리면서 포처스하거나 트위스트 있으면 에블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여기 맞춰도 틀어질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CT도 3커스 뷰랑 그 오버랩 뷰를 CT에서 맞춰서 들어가는데 실제 보정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보정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잘 맞춰도 안 맞는데 아니 디센딩에서 맞췄을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교정한 적이 있어요. 원칙은 디센드로 빼서 다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마일드한 디센딩이 빼는 게 어지어스먼트는 아니고 네. 어센딩에서 안 맞는 게 아니고 디센딩 요 자체에서 안 맞아가지고 이걸 밸브를 돌린다든지 뭐 밑으로 내렸다 또 올린다든지 디센딩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돌리면은 맞습니다. 1대 2대 1 맞추는 거는 이게 트위스트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수가 있고요. 어센딩에서는 안 돼요? 어센딩에서 살짝 돌릴 수 있어요. 이게 돌릴 수 있어요? 있어요. IFU는 에블루션 IFU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원칙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지 나비도 말라는 그게 왜냐하면 리테이너 탭이 소켓 거기는 용어가 다른데 리테이너 탭이 커미셜 탭이 소켓에 들어 있고 이거는 리테이너가 저기 리셉터클 들어 있는데 그게 무는 게 아추에서 한 번 꺾여 있으면 돌리다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다가 세컨 밸브 디플레이 과정에서 쑥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톨처스 한 상태에서 돌리지 말라고 돼 있어서 에볼루스는 무조건 디센딩. 여기는 IF상 지시하는 바가 없지만 에볼루스를 적용하면서 디센딩 맞추는 게 맞고 일본에 전에 오노 선생님 랩에 가보면 항상 맞지 않으면 빼가지고 디센딩 맞추고 다시 넣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몇 군데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걸 보면은 어센딩에서 살짝 어저스트 하면서 맞추시거든요. 근데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돌리는 건 제 생각엔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살짝 돌리는 건 해봤습니다. 어센딩. 근데 그건 원칙은 맞지 않긴 하고 뭐 그게 토크를 주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세 개 그게 풀릴 때 하나가 이렇게 네. 백해 있을 때가 있고 그때 보면 원인을 생각해 보면 제가 밑에서 좀 돌렸구나 할 때가 그게 좀 막-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박히는 것보다 빠지는 걸 더 걱정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테이너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설명하기로는 이게 너무 플렉서블해 가지고 카테터가 밀면서 물어서 그렇다. 너무 플렉서블하니까 부드러워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긴 합니다. 그 저게 이제 카스버 오브랩비에서 2대 1로 또 맞춰줘야 되는데 디센딩 할 때서 아무리 맞춰도 쭉 아치를 내비게이션 하면서 이게 로테이션이 좀 되거든요. 환자 아나토미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경험에 의하면은 그 사이너스, 아우터 사이너스 그쪽에 이제 앵글이 많이 접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토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센딩 아웃에서 맞았다 하더라도 어드밴스 하면은 사이너스 레벨, 아뉴러스 레벨에서는 또 약간 로테이션 되고 해서 그래서 투 앤 프로 하면서 결국 파이널은 커스버 블랙뷰에서 애널러스에서 2대 1을 맞추는 게 파이널 골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맞으면은 어센딩 아웃하고 사이너스, 아뉴러스 레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로테이션을 한 60도 정도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안 맞으면은 왼쪽으로 돌려서 맞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애널러스 랩에서 2대 1을 잘 맞추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인천 프록터쉽을 가가지고 전 학경생한테 그렇게 해보라 했더니 로테이션 되면서 맞아 떨어지고 릴리스 할 때 해프닝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해가지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파이널 어저스트 정도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 많이 지나갔는데 여튼 디플로이 약간 깊게 하면 한 8mm 정도니까 이게 3.54잖아요. 4.5잖아요. 그것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깊이 정도로 깊게 넣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깊게 넣지는 않고 디플로이하면서 살짝 밀어가지고 깊게 넣은 상태로 디플로이하면 디지털 오프닝 테크닉이고 한 셀 정도 한 셀이 되면 8mm 8mm니까 이게 27mm 밸브면 8mm 8mm여서 한 16쯤 될 텐데 한 셀 정도 나오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쭉 빼가지고 뎁스를 맞춥니다. 마커가 애널로스에 오도록 이렇게 쭉 빼는 과정이고 뭐 한 셀을 다 넣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8mm 정도 넣은 상태에서 한 셀 정도 펴지면 마커 빼서 마커를 맞추면 되고 그 상태에서 지금은 두 개가 왼쪽에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얼라인이 잘 맞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앞뒤로도 지금 패러렉스가 크지 않죠. 그래서 뭐 꼭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오픈 테크닉으로 뭐 얼라인을 코엑셀레이터 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쯤에 오면 버튼이 툭 튀어나오면서 이제 클릭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2분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2분 동안 기다리는 와중에 돌려가면서 각도랑 뎁스를 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LA로 쭉 딥으로 가면 이제 LCC 하나만 세퍼레이션 되고 N과 R이 겹치기 때문에 L 쪽 사이드에서의 깊이를 또 평가할 수 있어요. 밸브가 커스프에 겹쳐 있으면은 이 깊이를 평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밸브를 항상 세퍼레이션 시킨 상태에서 딥 LAO 앵글 혹은 RAO 코달에서 오버랩 시켜서 N을 세퍼레이션 시키는 뭐 상태로 뎁스를 보고 뎁스가 여기 햅셀보다 약간 아래이기 때문에 6mm 정도 레프트 사이드로 생각을 했고 라이트 사이드 NCC 쪽 사이드는 거의 마커에 근접해서 한 4.55 정도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3mm가 타겟인데 실제로 3mm 하다 보면 이게 잠깐 솟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한 5mm 정도가 되면 그냥 충분인 것 같아요. 그 디지털 오프닝 테크닉 하면서 얼라이먼트를 맞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코엑슬리티. 코엑실리티. 네. 그러면 에볼루처럼 랩 사이드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에볼루처럼. 랩 사이드가 깊어지는 경향을 보이진 않나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빼면서 텐션을 없애주는 과정이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딱 코엑슬레이터 맞추기는 사실 쉽진 않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다음에 R 쪽이 좀 깊어져서 L이 좀 많이 뜨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빼면은 텐션 없애기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 세컨드 디플로이 과정에서는 와이어를 좀 더 빼서 가지고 텐션 없애준 상태로 돌리는데, 요 라디오 오펙시티 이게 도달한 시점부터는 이제 리캡처가 안 되는 시점이죠. 여기까지는 조금 빨리 가다가 여기서는 이게 IF가 없고 첫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프록터로 오셨던 분들도. 그래서 저희는 리게로 선생님이라고 스페인 오셨던 선생님이 한 준대로 일단 하고 있는데, 요걸 한 턴을 돌리고요 5초쯤 기다립니다. 그럼 이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툭 튀어나오거나 하나 물려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내 밑에서 좀 관찰되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5초 정도 기다려서 안 튀어나오면 여기 하나 걸려있죠, 아직 탭이. 그러면 다시 이걸 한 바퀴 쭉 돌립니다. 그리고 한 5초쯤 기다리다 보면은 툭 튀어나오면서 되고, 만약에 안 튀어나오면 와이어를 조금 더 뺀 상태에서 와이어를 밀어 넣으면 안 되고, 와이어를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은 밸브를 밀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살짝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툭 튀어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안 튀어나오게 계속 무는 경우는 와이어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 손으로 이렇게 툭툭 여기 치면은 진동이 전달돼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딜베리 카테터를 한쪽 방향으로 90도, 반대로 90도 이런 식으로 180도 돌려가면서 풀 수 있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물진 않고 잘 풀리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뎁스를 평가하고 높이를 보고 이런 과정인데, 이게 칼슘이 꽤 있고 아래의 코달비 쪽에서 NCC 쪽에 칼슘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 코달에서 덜 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확인이 돼가지고 포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커스브 3커스 뷰로 갔을 때 1대1대1로 아까 잘 관찰되는 거 확인해서 잘 돼 있구나, 얼라이먼트는 라고 확인했고, 포디를 약간 엘립티컬해서 아래의 크레니얼 뷰에서 포스딜리테이션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쭉 편 다음에 프레셔 그레이드는 거의 없는 거 확인하고 잘 끝냈습니다. AR도 없이 PBL 같은 거 없이 잘 끝났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디지털 오프닝 테크닉이 원래는 그전 탑이 밸브 때는 이제 이게 문제가 너무 NCC 쪽으로 가니까, NCC는 적당한데 그 LCC가 쉘로우하거나 바깥으로 나가면서 NCC를 깊게 넣으면은 또 그렇게 되면 컴플리테이블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핀 다음에 당겨가지고 맞춰주는 건데, 요새 에볼루 FX나 네비톤 너무
이게 플렉서블하고 가벼우니까 문제가 이제 그런 이렇게 NCC를 맞추면 LCC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그 오프닝 테크닉을 게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NUE를 없애기 위해서 애초에 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야시다 선생님이 뭐 기술한 바로는 NUE 없애는 거 첫째, 둘째는 이제 코엑셀리티 맞추는 거였는데 호리젠탈 에오타에서는 N이 깊어지는 게 사실 호리젠탈에 오히려 맞기 때문에 호리젠탈 에오타에서는 디지털 오프닝 테크는 없이 그냥 한다고 돼 있고요. 중간에 한참 안 했었는데 코엑셀리티 맞추는 데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중간 아울토그램 할 때 네. 다이 양을 어떻게 주세요? 다이가 저희가 아마 한 13cc 정도 토탈리 들어가고요. 한 7cc 초당 7cc, 8cc 정도의 토탈 13cc 이 정도로 맞춰서 하고 있는데 환자마다 다이는 뭐 당연히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잘 보여가지고 다이 양이 좀 예. 어느 정도인가. 요걸 좀 뭐 당연히 좀 너무 높지 않게 찍고 다이를 좀 키드링 펑션이 좋으면 많이 찍는 거. 아까 최영진 선생이 이제 이야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저기 워낙 플렉시블 해가지고 아치를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애널로스로 들어가면은 이 밸브 그 샤프트가 NC하고 RC로 그냥 푹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그래가지고 오히려 AC 쪽이 들리게 돼 있어요. 지금 너무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넣었다가 조금 빼면은 업라이트하게 되면은 RC로 푹 바뀐 거를 좀 빼고 NC가 좀 깊게 되게끔 해서 코엑셀리티를 맞춘다라는 거고 에블루트하고는 거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싱글 스파인에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밀어 넣으면 들어가는 사이트가 커미셔가 보통 RC, NC 사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푹 깊어지고 오히려 AC가 얕아지는 굉장히 눕는 그런 피처를 보이기 때문에 좀 밀어 넣었다가 빼면은 셰프트가 좀 세워지니까 그런 게 좀 완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하야시다가 뭐 주로는 non-uniform expansion을 회피하겠다. 왜냐? 그렇게 되면은 RC하고 NC 사이에 커미셔에 칼슘이 많으면 그게 딱 물려가지고 그쪽 프레임은 안 펴지거든요. 그래서 non-uniform expansion인데 나중에 푹 튄다든지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밑에서 좀 펴고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야시다 레지스트리에서 AB 블록이 다른 센터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밑에서 너무 이렇게 깔짝깔짝 되면은 컨덕션 디스터번스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되는데 지금 한정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쉐프트의 데비에이션 심하면은 좀 넣었다가 빼가지고 업라이트 포지션을 하게 되면 라이트와 레프트의 뎁스를 똑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하나 옵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밸브 초창기에 NUE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NUE도 이상하게 또 정의가 좀 러프합니다. 저기 여기 9개 곡지점이 있는데 한쪽에 5개 이상 있으면 NUE다라고 하는데 되게 러프하죠. 그래서 요새는 크게 신경 안 쓰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예. 그 발룬 밸브로토미가 되게 중요한 밸브 중에 하나는 오프닝 폴스가 워낙 약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예전에 아큐레이트 썼던 것처럼 충분히 밸브로토미 하지 않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밸브는 밸브 자체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밸브로토미가 가능한 밸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리캡처 하면서 한다고요? 네,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리캡처는 뭐 아시는 바처럼 리캡처 하면서 환자가 언스테이블한 적이 꽤 있어가지고 리캡처 하는 과정에서 AR이 생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딜 열심히 해도 제 생각에는 프리딜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프리딜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제 마이너 엑시스보다 좀 크게 페리미터 드라이 다이미터 마이너스 원 어큐로 네오 하듯이 그래 프리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정희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